그래도 조중동은 호시탐탐 저기 길들이기에 윤석열 의기충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해외로 넘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바이든부터 보는데 예. 바이든 저 무슨 불쌍한 나치 인간이기도 무슨 하고. 군인 걷듯이 걷는 게 뭐냐면 저게 예, 예. 2020년 12월인데 예, 예. 대선 직전에 자기 집 강아지랑 놀다가 발 접질려 가지고 발뼈에 금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끼고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발에 지금 저기 발깁스 착용하고 상태야. 발깁스하고 있었죠. 예. 발깁스 한 건 좋은데 이제 남들한테 자기 힘 있다는 거 보이려고 제식 훈련 하듯이 저렇게 퍽퍽. 네. 예. 그러니까 저 외발뛰기도 하고. 외발뛰기도 하고 저기 경호원들이 지금 세상한다. 지금 넋을 놓고 저 영감탱이가 저게 뭐 하는 초식이냐? 저쪽에 한 사람 불안하게 보고 있고, 참나. 두 사람 불안하게 보고 있고, 한 사람 아주 뭐 그냥 고개 돌리고 있고, 네. 좀 그렇습니다. 예. 저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그때 저게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예, 예. 그 비행기 탄다고 이제 대통령 자전기 타고 올라가다가 그것도 자기 젊고 힘이 넘친다고 막 빨리 올라가다가 퍽 잘못 짚어서 넘어졌어. 예. 그다음에 일어나려 그러다 또 넘어졌어. 일어나려 또 넘어졌어. 3번 넘어진 케이스에 저게. 저거 뭐야 그래도 아마 정강이 좀 까졌을 몸이 거야. 좀 슬림하니까 고관절은 안 나갔어요. 저거 잘못하면 고관절 나가. 예. 자, 그래서 이 바이든을 만약에 사자성어로 정리하면 뭐예요?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 바이든. 지금 뭐 푸틴도 살 만났고 그렇습니다. 비몽사몽 바이든입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건지, 잠자고 있는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건지. 뭐 대선 할 때부터 약간의 그 치맥기다. 그 다음에 뭐 또 이 코로나를 틈타 가지고 이게 뭐 트럼프가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멘탈리 샷. 네, 그렇죠. 그 정신이 저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니다. He is mentally shot. 그랬지. 그 지금 하는 역할이나 정책을 보면은 지금 뭐 비몽사몽. 예, 이제 바이든이 이제 굉장히 그 어렵고 예, 예. 본인이 스스로 어렵게 만든 조건에 있는데 우선 첫째 하나가 이제까지 30년은 친중 글로벌리즘이었는데 예, 예. 이제 글로벌리즘이 조금 이따 다시 보지만 친중을 폐기하는 중이에요. 폐기하는 중이죠. 정리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예, 글로벌리즘이 중국 저거 더 못 키워주겠는데 하고 친중을 폐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게 조건이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의반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로벌리즘이 친중을 폐기하는 순간 예, 예. 서방을 약화시킬 수가 없어. 미국과 자유세계를. 저게 미국과 자유세계를 약화시키면서 중국을 키워주는 하나를 약화시켜 하나 이렇게 키워주는 방식인데 얘를 눌러야 되니까 얘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서방을 약화시킬 때 행동부대가 뭐냐면 미국을 약화시킬 행동부대가 신자파랑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게 미국 자해 집행부대야. 그렇죠. 자해. 예. 자해 실행부대예요. 저게 예. 신자파하고 민주당이. 그렇죠. 예. 그런데 글로벌리즘이 친중에서 발을 빼니까 저 자해 소동을 더 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기반이 이거 저기 박사학위 논문 얘기 아니야? 글로벌리즘과 친중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근데 글로벌리즘이 친중을 포기하는 순간 이미 글로벌리즘이 아니게 돼버리는 그렇죠. 거야 이게. 그렇죠. 예. 그거 박사학위 논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주장이야. 그 다음에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연계. 미국에서 미국 특히 이런 글로벌 파워에서의 그 부분은 기존의 국제 정치 이론을 변경하거나 재해석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이론적인 것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 개인 미디어가 네. 이게 일반화되면서 한편으로는 신자파랑 민주당의 보루인 빅미디어, 한국으로 치면 조중동 KBS, MBC의 힘이 약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 공화주의 마가민초, 트럼피즘, 공화신주류, MTR의 세력이 급강화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들이 이 개인 미디어 중심으로 자기들이 미디어 파워를 갖게 되니까. 그렇죠. 예. MTR이.
그게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은 뭐예요? 지금 난리가 났죠. 에너지 이게 셰일 오일 혁명으로 해가지고 사실 트럼프 시대 때 굉장히 안정화시켰는데 그리고 네. 수출국도 되고 근데 에너지 가격이 미국의 국내 경제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프까지는 그렇죠. 안 가더라도 지금 뭐 원래 6~7%까지 인플레이션 네네.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요 원인이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경은 뭐 완전히 열어제치고 돈까지 줘가면서 난잡하게 지금 만들고 그러니까 있고 국경과 이민 문제, 이민 문제, 그다음에 인플레, 인플레는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다 우습게 보는 상태지. 그렇죠. 아프간- 이놈도 아프간부터 저놈도 시작해서. 이제 밀었다 당겼다 지 마음대로 하죠. 예, 예. 그 네 번째가 지금 저런 총체적 난국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그리고 밑에 정치 기반을 아까 신조합하고 민주당이 뭘 행동을 하려고 해도 행동 대원들이 움직일 거리가 없어요. 네. 전부 지금 엉망진창이라 돼서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저게 중요한데 네. 바이든이 이제 노령층이니까 예, 예. 권력 승계 1순위가 저게 부통령이 되는데 네. 저게 카말라 해리스가 인기가 역대 부통령 중에 제일 낮죠. 바이든보다 더 낮죠. 바이든도 지금 질문을 하면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건 좋은데 아니야. 답 대신에 네, 우습게. 그렇죠. 하고 네. 그 깔깔거리고 웃잖아. 깔깔 꽃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뭐 어떠 보면은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에 대한 그 즉각 대답. 그러니까 농수가 미국 없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나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꾸벅꾸벅 절하는 거 보면 좀 비굴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예. 그 사람들 예, 관점에서 그래서 절을 잘 안 하죠. 예, 예. 그 사람들이 예. 항상 태도가 근엄하고 딱 어깨를 피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실없이 웃거나 실없이 깔깔대면 사람 취급 못 받죠. 그러니까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장이 사기꾼. 그런 인상을 받는 되게 거예요. 천박하게. 저 문화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게 웃기는 저런 상황이라서 전망은 이제 2022년 중간선거 우리 조 박사님도 어떻게 보세요 저거? 이제 뭐 이미 9개월 남았는데, 예언은 다 9개월. 나왔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저런 비몽사몽간에 바이든이 제대로 그 지도력을 다시 재정비할 그 근거는 전혀 없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미 이 출마를 포기한 저 숫자가 20명을 넘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명 가까이 돼요 30명 이제 가까이 돼요. 하원 의원들, 연방 의원. 28명인가 뭐 하여튼 네. 그런 모양인데 그러 되면은 아마 공화당이 압승을 할 가능성이 크죠. 네, 하원, 상원 또 다른 주지사에 다 압승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소야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몽사몽 하다가 우리말로 할게요. 완전히 이제 힘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죠. 네, 비몽사몽에서 그 다음번에 임종배드야. 그렇죠. 임종배드에 들어가는 임종 상태, 임종. 그래서 사실은 중환자실로 미국이라도 미국이 하나의 미국이 아니고 예. 시간축에 따라서 지금 권력 혹은 이 정치 구도가 예. 미국 국내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한테까지 직접 연계가 되고 세계 정치에 파급력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배모생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 우리는 미국 정치가 세 가지 서로 다른 국면 혹은 세 계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때,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한국의 차기 대통령 때. 그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예. 그렇다고 뭐 아무리 비몽사몽간에 바이든이라 하더라도 예. 미합 중국 대통령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그게 막강한 시스템과 네, 잘 거기는 가졌죠. 우리 같이 제야야 막 막 바이든을 뭐 개패듯이 패면서 이렇게 언급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공식적으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잘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잘 예. 해야 되고 그래서 세 가지의 그 대응 전략을 복합적으로 잘 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어쨌든 22년 이제 이 말이 되고 23년 내년부터는 저는 다른 계절이 올 거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정치 평론가들 중에서는 예. 이 민주당이 지금 남북 전쟁 이후 최대 위기를 겪고 있고 민주당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멸까지. 그러니까 정치 세력 익스팅트. 익스팅트. 소멸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일부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24년 대선도 난망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의 육체적 정신적 노쇠가 무지하게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자, 바이든 비몽사몽. 자, 이제 시진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진핑 넘어가기 전에 중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단 하나의 사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일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오니까 디즈니랜드를 닫아 걸어갖고 34,000명이 발 동동 구르고 그 안에 갇혔습니다. 얼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까? 뭐 상해니까. 저기가 이제 저런 무지막지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저 묵직한 이재명 무지막지에 저기서 되겠죠. 배운 예. 거지. 저기서 배운 거죠. 대장동 자본주의도 저기서 배운 거고. 다른 건 이제 저기는 공산당. 네,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 자, 그러면 이 시진핑은 뭘로 요약될 것 같아요? 네, 사자성어로? 그 아주 오래된 거 있죠. 항우하고 저기 유방하고 네. 싸우면서 항우가 참 그 역발산해 기계세 이래가지고 네. 초나라하고 이제 한나라 네. 한 유방하고 싸움이 있었는데 항우가 갇혔죠. 사면초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항우군을 포위해 놓고 이제 유방의 군대가 초나라의 슬픈 노래를 계속 불러준 거지. 불러준 거죠. 그래서 니를 고향 생각해라, 고향 돌아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마지막에 한 800명까지 이제 막혔는데 나와 보니까 그 항우가 살짝 나와 보니까 전부 초나라의 슬픈 노래만 그러니까 예. 들리고 네. 이미 이제 항우가 다 유방이 다 점령했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애첩한테 우희한테 이제 말하자면 그 나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내 힘이 아무리 강하고 하늘을 찔러도 뭐 하느냐 지금 마지막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또 우희가 또 답을 하죠. 마산 사면초가입니다. 근데 그 저기 용렬한 놈이야. 예?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우희 목 잘르잖아. 그렇죠. 용렬한 놈이에요. 그건 내가 그것도 아는 스토리죠. 내 애인을 딴 놈이 품게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렇죠. 자, 시진핑의 사면초가 한번 보죠. 중국의 조건 첫째가 중국의 관시 자본주의, 중국의 뭐 마피아 자본주의, 뭐 중국의 뭐 하여튼 대장동 자본주의가 대장동 자본주의가 예. 이제 한계 봉착을 했습니다. 예. 침체했죠. 구조적으로 수출 내수 양극화됐죠. 중국이 지금 이게 양극화가 되면은 뭐 20년 후퇴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해안 내륙 양극화 더 심해지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고 그 전에는 이게 성장이 되거나 이러면은 좀 덮을 수 있는데 이게 예. 다 드러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소득계층 양극화, 특히 이제 이 헝다 이 부동산 이런 부분은 이게 중산층 몰락을 시키니까 의식주 아니에요. 예, 중산층을 몰락시켜 버리니까 중국의 자산 그러니까 중간에 자산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예. 중국이 주식 투자를 못 하니까 내국인이 그렇죠, 예. 중산층이 몰락하니까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공해 더 심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의 대장동 자본주의가 지금 한계에 부닥쳐 있는 상태다. 그래서 내년에 중국 지금 저거를 성장이요? 4%대를 보고 있지. 그렇죠. 5% 미만. 근데 5% 중국이 원래 한계치가 7%가 한계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가 유지예요. 유지라고. 그 다음에 5% 이하. 예, 혹은 그다음에 4% 5% 이하는 이건 위기고 예. 4% 이하로 떨어지면은 분출할 수 있는. 예. 근데 지금 저기는 안 썼지만 또 인구 절벽도 인구 살벌하잖아요. 절벽 근데 살벌하죠. 한국도 인구 절벽이지만 한국은 일단은 뭐 몇십 년 버틸 수 있는 혹은 10여 년 버틸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있는데 네, 그렇죠. 저기는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구 절벽이 확 와버린 상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본 조건은 뭐죠? 두 번째가 그겁니다. 이게 다시 이 무지막지한 독재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정적에 대해서는 영구사정, 영구숙청을 하고 황제 체제를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제 올 10월달에 확정이 되겠지만 이미 이 말하면 모택동 등소평 반열에 올려놓고 등소평 때 만들어졌던 사상해방, 우상숭배 금지, 그다음에 집단 지도 체제, 혼자 독주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까지 다 무시를 하고 올
10월에 네. 이제 영구 집권에 대한 그 법적인 인정을 받을 거예요. 네네. 이제 그 길이 뭐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멀고도 먼 길입니다.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 뭐 포기가 일단 되고. 전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중국이 내부적으로 예, 예. 저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네. 내부적 동력이 없대요. 동력이 없어요. 지금 한국 같은 민주당이 적골이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보세요. 민주당 지금 후보의 그 칼라를 보세요. 자 보세요. DJ 때보다 네. 노무현이 못했어. 노무현보다 정동영이 못했어. 음. 정동영보다 문재인이 악질이야. 문재인보다 이재명이 더 악질이야. 그렇죠. 예. 586 전대협보다 한총련이 악질이에요. 그렇죠. 저질이고 악질이에요. 한총련이 훨씬 더 저질 악질이에요. 그렇죠. 586 전대협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퇴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퇴화를 민주당이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제가 입만 뻥긋하면 국힘을 욕을 하지만 수수방관이죠, 지금. 입만 뻥긋하면 국힘 욕을 해요. 국힘이요 이상한 데가 있어요. 저기가 당뇨 개판이야. 그 다음에 이 지역 당원 협의회 들어오면 그 스태프 개판이야, 보좌진 개판이야, 비서진 개판이야. 의원들이나 당원 협의회장들이라는 건 이게 정치 자영업자들이야. 예, 예. 그런데 저 집이 안 망하고 꾸역꾸역 견뎌. 이유가 뭔가 하면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다가 브랜드 기초가 좋아. 기초가 좋고 그걸 자유로워. 나가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이게 그래도 속가내는 기능이 작동을 해요. 저기가. 그렇죠. 예. 제어하는 기능이 작동을 해. 자기들끼리 견제가 작동을 해요.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 문제가 뭐냐면 내부 견제가 없어요. 전혀 없죠. 내부 견제를 포기했다고 국가 위기가 오니까. 그러니까 전 국가 엘리트의 모든 층이 서로 사실은 연구 사정을 하지만 그 어느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전부 부패의 대장동에 다 아직 빠져 있습니다. 같이 빠져 같이 수백만 명이 빠져 빠져 있으니까 있죠.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털면 누구나 다 먼지 나는 네, 거야. 털면 근데 그렇죠. 누구나 다 털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위기 체제에 오니까 시진핑한테 몰아줬어. 그러니까 그렇죠. 시진핑은 누구나 다 터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못 말리는 거 그런데 아무도. 그것도 누구나 다 못 털어요. 서로 겁이 나가지고 서로 이 카운트 카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 있어요. 특히 그래요? 이 상해방하고 예. 태자당은 서로 간에 그 극단적인 말하자면 이 청소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두고 보죠. 두고 봅시다. 저는 이제 그 싸움이 아주 일어난다 범털 그러면 외에는 누구나 다 털 수 있는 상태가 된.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서로 칼을 가지려면 네. 언론이나 이런 언로가 있어야 돼. 예, 예. 이쪽 거는 털어도 스캔들이 안 되는데 누가 폭로를 해도 저쪽 거는 폭로하면 그냥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힘의 불균형이 있어요. 이 미디어 파워의 절대적 불균형.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부패의 함정에 다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은 이제 태자, 시진핑, 공산당, 인민해방군 그 하이 엘리트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그 선별적으로 캠페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경제가 좋거나 국제 관계가 좋거나 혹은 내부가 좋으면은 이 구조적인 말하자면은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선별적으로 그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서로 용인을 하죠. 절대 권력을 용인을 해서 그 과정이 지금 황제 체제로 다시 환원하는데 그 말하자면 악을 쓰고 이걸 브레이크를 잡거나 견제를 하거나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여전히 중요한 싸움의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뭐 아무튼간에 좀 쉽게 요약을 하면 예, 예. 그 지금 관시 자본주의의 다 수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파든 저파든 뭐든 간에. 그런데 절대 무한 권력을 체제 위기가 오니까 시진핑한테 몰아줬어. 줬어. 예.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은 놈 마음대로 죽이는 거야. 네. 영구사정, 영구숙청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그 견제와 균형의 추를 잡을 수가 없는 외발 자전거가 돼버린 거야. 권력 논리가. 그러니까 개선될 수 있는 틈이 네.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고 있는 거죠. 저게.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의 뭐 지금 내부에는 거의 인권, 특히 신장 이걸부터 해가지고 뭐 홍콩 뭐 그게 사실 티베트. 뭐 신장 이구라고 한 특정한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네. 내부에도 농민공이다. 그다음에 뭐 공안에 의한 시민들의 그거. 그다음에 이제 파룬궁부터 해가 종교 탄압. 그다음에 거의 이제 신장 같은 경우는 제노사이드죠. 네. 네. 그런 게 있었고. 네 번째라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지금 대만 가지고 시위를 한번 해보고 북한 이렇게 해서 국제도발을 막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위험천만 그게 대한 예, 그러니까 국제 도발을 예. 예를 들어서 합의는 못해요.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연결해 가지고 후티랑 지부티 연결해 가지고 예멘 후티랑 그 홍해 건너 지부티 연결해서 국제 도발한다 그러면 좀 나아. 거기는 도발의 수위가 낮다고요. 국제화시킬 수 있죠. 뭐 국제화도 되고 결국은 예멘 후티라 그래봐야 반군도 그래봐요. 뭐 오합지졸 반군이고 지부티라 그래봐야 동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인데 걔들 그렇죠. 내세워서 도발해봐야 어디까지 가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게 무슨 판단이 다르죠. ICBM의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을 시켜서 막 날려. 그 다음에 대만 위로 막 비행기가 다녀. 그러면 이거는 진짜 초대형 국제 도발이거든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러니까 미 항공모함이 그때마다 막 세척 내척 와 있는 거. 세척 오고 그다음에 바로 상륙할 수 있는 강습함 2개가 들어오고 글쎄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러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짓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지금 그 육상의 길, 그다음에 해상의 길 2개, 1대1로 이 두 가지가 아주 폭망을 했습니다. 예. 이게 한 10여 년, 뭐 10몇 년 이상 예. 후진타워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공을 예. 들이고 투자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또 안으로 많이 챙기기도 했지만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갔는 게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 사실은 그쪽에 저기 해상은 저 스리랑카 네. 에서 이제 사실은 BGR 했어요. 배짜라 그랬어요. 배짜라 그랬어요. 그리고 스리랑카 나 돈 못 갚는다. 그다음에 이제 북방 이게 이제 모라토리엄 뭐 대개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방의 이제 대륙의 실크로드 쪽에서는 이제 트루크 동맹. 투르크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터키가 그게 사- 에도르간이 들어왔죠. 예, 예. 푸틴 꼬붕이잖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푸틴이 에도르간 내세워서 야 투르크 동맹해, 투르크 동맹해. 그래서 이 터키 동맹 카자흐스탄 사태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 상황은 뒤에 이야기를 네. 하겠지만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건 한 30년 동안 힘들여서 만들어 놨던 거 단번에 그냥 털어 먹어 버렸잖아요. 네. 그건 이제 이따 다시 나오니까. 예. 아무튼 중국의 1대1로 실패했다. 그렇죠. 여섯 번째.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을 쓰고 있는 글로벌리즘이 친중을 거의 이제 정리하고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이 아닌 것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이게 왜냐하면 친중 글로벌리즘이 원래 한 몸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글로벌리즘이 친중을 떼내니까 친중 떼내면 미국 강화, 유럽 강화, 자유사방 네. 세계 강화죠. 악순을 하고 있으면서 먼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 이제 손 터는 거죠. 악수 손 터는 아니 거. 손 들기 전에 이제 먼저 안 보면서 악수하고 그럼 이제 앞으로 중국이 이제 앞으로 더 깝깝한 게 전망이 예. 앞으로 결국 미국의 정치가 예를 들어서 미국 의회가 상하 양원을 다 MTR이 장악한다. 그럼 의회가 주도해가지고 코로나 기원 규명하고 책임 추궁한다고. 계속 나가죠. 의회에서 스페셜 커미티 특별위원회 만들면 어떡할 건데? 이거는 정말 미국도 크지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한쪽에서 예. 주요한 강대국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은 이거 전 다른 나라 세계가 다 따라간다고. 다 따라가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바이든의 협력 필요 없이 의회가 특별위원회 만들어 버리거든. 예. 그게 지금 바로 골 때리는 거예요, 저거. 그 다음에 전망 2는 뭐냐면 미국에서 정치혁명 지금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 여기서 나중에 의회를 MTR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까지 MTR 장악했다. 근데 중국은 힘을 잃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북한은 비실비실하고 망할 것 같고 북핵 도발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하고 그럼 딱 다시 트럼프 설계 나오는 거죠. 야, 북이 개혁 개방 가면 돼. 네. 북을 자유화 해방시키겠어. 이렇게 이미 그러면 휴전선이 그러니까 미중 사이의 그 지정학적인 구분선이 휴전선에서 두만강 압록강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럴
그 개연성이 향후 5년 안에 올 것 같은데 난 눈에 보이죠.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죠. 지금은 뭐 아무도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사면 좋아.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인물 이제 푸틴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푸틴 창내하는 거 아닌데 우리 박상우 대표가 푸틴 좋아해.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국제 게임에서 지금 네. 제일 중요하게 말하자면은 그 네. 찬스를 살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지금 이런 그 푸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이거? 일단 푸틴이 카자흐스탄에서 무슨 짓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복귀해 보죠. 이게 1월 달에 있었던 일이거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시던 것 아까 짧게 한번 정리해 뭐 주세요. 겉으로는 뭐 임페라다 뭐 이런 문제인데 전임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알력을 그걸 사실 친중파인 모시노프라고 하는 자가 실권을 가지고 사실은 중국에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게 전임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카자흐스탄의 권력 게임에 이 말하자면은 이 민초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데모를 시켜가지고 누가? 그 모시노프가 그 말하자면은 그건 공식 버전이고. 그 공식 버전이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친중파가 사람들을 무장시키거나 소요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네. 게 공식 버전이에요. 네. 예. 네. 친중파. 네.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러시아가 들어가서 친중파를 도려내 버렸지. 그렇죠. 러시아 가장 막강한 네. 특공대가 공중부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 친중파를 체포하고 말하면 딱 장악을 해버리고. 근데 이제 또 우리 짐작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전임 대통령과 친중파가 전임 대통령이 28년인가 지배했어요. 아유 말도 못합니다. 장기 지배한 그리고 그 80몇 살이야 95였어. 그 밑에 이제 친중파 거두를 키웠다고. 그렇죠. 이놈 평생의 절반을 중국 가서 사는 놈이야. 베이징 가서 살고 샹하이 가서 살고. 마시모프. 중국이랑 아주 아삼육이요. 예.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뭐냐면 KGB, 그러니까 FSB가 작업을 한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지. 소요를 일으킨 거야. 네. 소요를 일으켜놓고 야, 저 친중파가 뒤에 있어. 들어가서 그냥 짝살래. 야, 그 수법 진짜 흉악해. KGB에서 잔뼈가 굵은 푸틴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 그 나치가 그 저기 공산주의자 그 급진 공산주의자 룩셈부르크 로자 룩셈부르크 스파르타쿠스탄 그게 이제 독일 공산주의자 급진파거든요. 걔들이 의회의사당 불질렀다. 지들이 불질러 놓고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체포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잡히는 대로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강에 시체가 떠다니고 그랬어. 미국에서 바로 전에 있었잖아요. 그 비슷한 게 지금도 현안되고 있지만 저기 의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참 권력 게임 정치라고 하는 게 그 도발을 일부러 유발을 하거나 시켜가지고 그걸 명분 잡아가지고 두드려 파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숨에 그냥 카자흐스탄 정리해버렸죠. 정리했죠. 친중파 거두가 잡고 있는 나라를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그래놓고서 또 이제 또 우크라이나가 걸려들었네. 우크라이나가 네가 막 겁대가리 없이 나토를 가입하려 그래? 한번 너 밟혀서 돌아가실래 하고서 우크라이나를 그냥 거의 목을 졸라버렸죠. 졸랐죠. 근데 지금 어제 한 16일 그제가 이제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들 미디어 막 그랬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유보 정도만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8만 명 동원했죠. 그러니까 뒤에 더 있고 국경으로 밀어붙인 게 국경에 딱 배치시킨 게 한 10만 가까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한 건 사실은 운수 대통령이 아니라 운수 대통령이죠. 운수 대통령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유가가 그러면서 유가가 그냥 천정부지로 뛰어갔고 지금 부캐 브렌트가 $100. 이게 비몽사몽하는 바이든이 무슨 기후 협약이다 뭐다 해서 세일 오일 트럼프가 만들어 놓았던 그 에너지 안정 시스템을 흔들고 나니까 사실은 숨을 쉰 게 푸틴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카자흐도 그것도 석유 수출하는 나라거든. 거기 정리해버리고 우크라이나는
석유 빠져나가는 데잖아요. 예. 그거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유가 더 튀지. 예. 유가 더 튀면 누가 돈 버는 건 딱 둘이에요. 유가 더 튀면 미국의 오일 카르텔하고 푸틴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둘이서 짜옹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네. 데에서 이제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사실은 푸틴한테 엄청난 운수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운수 대통 푸틴. 운수 대통령 푸틴. 이제 그렇게 로또 맞은 푸틴입니다. 로또 맞은 푸틴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일단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이 저게 희한하게 짝이 없어요. 사실 뭐 인류를 200년 동안 안정되게 에너지를 네. 관리할 수 있는 셰일 오일 혁명을 그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오일 카르텔 때문에 이거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책도 희한한 거예요. 저걸 그렇죠. 사실 우크라이나 저기 마이단 혁명이거든. 예. 2013년인가 14년에 마이단 혁명인데 예. 그때 그 네오콘의 대부 맥케인이 가서 연설에서 막 그랬죠. 선동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런 관점 그리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패하기 짝이 없는 짝이 정부예요. 없죠. 민주화 예. 이른바 민주화 정부라는 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뭐 우크라이나 뭐 따로 나갔다 그러는데 니들 그렇다 그래서 나라 좋아진 것도 아니고 너희들 뭐하고 저 처자빠졌냐.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걸 나토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바이든이. 그렇죠. 그러니까 야 니들 지금 뭐하냐? 그거 옛날부터 우리 땅이야.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가 저기 그 러시아가 그 폴란드 그러니까 폴란드 리투아니아 카몬웰스 해체해서 집어먹은 게 200여 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집어먹으면서 거기서 우크라이나에서 저걸 다 몰아줘. 오스만 투르크나 무슬림들을 많이 몰아냈어요. 그때 우크라이나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렇죠. 그때 지금의 우크라이나 그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언어도 우크라이나 언어라는 게 슬라브어고. 슬라브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정도 차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워낙 그 중요한 지역이죠. 러시아가 다 가지고 있죠. 파이프라인 가스, 즉 나토가 아니고 EU 본토를 본 대륙을 지중해로 나가는 에너지 창구인데 그 에너지는 러시아로부터 나오지.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근데 우크라이나를 그냥 완충으로 국가로 완충이 아니라 이걸 나토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뭐하냐 그러고서 한번 맞을래. 근데 이제 서로 쇼 부린 거지. 그러면서 유가 튀고 푸틴은 돈방석에 앉고. 그게 사실은 뭐 이야기되면 이건 비즈니스 게임이다. 핵전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깊숙이 돼 있고 푸틴 돈 많이 벌었다. 운수 대통령 로또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라고 하는 게 사실은 푸틴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종의 자원 공화국이고 자원 기업이거든요. 기업 국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마피아 자본주의 뭐 이런 것도 크게 많이 아니고 완전히 장악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은 돈방석에 앉았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저렇게 헤매는 한, 그리고 미중 대립이 진행되는 한, 중국이 침체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 침체가 계속되는 한, 뭐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제 그 꽃놀이패하는 거죠. 이제 뭐 다시 미국의 이제 트럼프 뭐 2025년 6년쯤 되면은 이제 또 적당히 거래할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3명, 그러니까 이재명 무지막지, 안철수는 이제 제자리 찾아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사필 규정. 윤석열은 잘 나가고 있다. 의기충천. 그 다음에 해외의 3명, 바이든은 비몽사몽. 그 다음에 시진핑은 사면 초과, 푸틴은 운수대통. 그렇게 해서 정치 운명을 사자성어로 한번 빗대봤습니다. 대부분 맞았어. 오늘 좀 정치 설전을 해봤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봤듯이 우리가 굉장히 그 난잡할 정도로 이렇게 경류처럼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흐름이. 예. 그러면 한국의 정치가 크게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크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모든 정치는 선거로 통하고 모든 선거는 정당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정정당당 운동 열심히 펼쳐가야 됩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지금 오늘 시점까지 국민의힘은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믿지도 않고 보수 공화 시민에 대해서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은 우리가 국민의힘을 충분히 짊어지고 나갈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보수 공화 시민이 올바른 정신으로 계속 모여서 두드리다 보면 문이 열릴 겁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